보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B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체 공지하는 영상입니다. 전교생에게 똑같이 수행평가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을 다 본 후에 수행평가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카카오톡에 보성여고 물리 또는 최물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대1 오픈 채팅방이 뜰 거야. 여기에 접속을 해서 익명으로도 질문할 수 있게 해놨거든. 익명이건 실명이건 들어와서 궁금한 사항을 남겨줘. 그러면 내가 순서대로 질문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게. 일단 통합과학 B 수행평가의 큰 주제는 일상생활 속의 중력이야. 우리 이번 기말고사가 크게 2개 단원이 들어가잖아. 첫 번째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는 운동량과 충격량. 그 중에 이제 모든 학급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단원은 끝났다고. 우리는 이제 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학적 지식을 쌓아놓은 상태야. 바로 이 시점에서 일상생활 속에 중력이 적용되는 그 특정 상황을 개별로 분석해보자 라는 게 바로 이 수행평가의 목표인 거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 일상생활 속의 중력이라는 대주제에 맞는 소주제를 각자 정하는 게 이번 수행평가야. 이번 수행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나올 테지만 사실 1학기 기준으로 이 100점 만점 중에 10%로 환산돼서 들어갈 거라서 사실 100점 만점에 10%면은 10점 만점인 셈이거든. 10점 만점인 수행평가다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일상생활 속의 중력이다라는 대주제를 제시했는데 중력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일상생활 속의 어떤 현상, 호기심, 상태 등등등 중력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그 뭐든지 소주제로 가능해. 너희는 이 소주제를 하나 잡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중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 내가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접했는데 그 사고들이 중력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 사고였다는 거지. 따라서 중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보겠다 라고 발표 주제를 정하면 1학기 수행평가 완성인 거야. 또 여러 가지 소주제들을 한번 소개시켜 줄게. 중력을 이용한 미술작품, 중력을 거스르는 마술쇼 분석, 중력에 관한 시, 노래 또는 뮤지컬 분석. 중력이 영어로 그래비티인데 그래비티라는 영단어를 분석. 중력을 이용한 놀이기구 분석. 철학에서의 중력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분석하기. 또 뉴턴이 주장하는 중력과 아인슈타인이 주장하는 중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뭔지 정리하기 등등등. 또 중력 상태가 중력을 받는 것 같지 않은 상태인 무중력 상태란 등등 중력이랑 조금이라도 연관 있으면 모두 다 소주제, 발표 주제로 가능한 거야. 혹시 본인이 정한 주제가 수행평가 주제로 적합할지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오픈 채팅방에 나에게 질문을 해주도록 하세요. 1학기 때에는 이 발표 주제를 하나 정리해서 리로스쿨의 특정 게시판에 제출만 하면 수행평가 10점 만점 받을 수 있어. 실제 발표는 2학기 때 할 거야. 2학기 때는 1학기 때 정해진 이 주제로 발표를 하는 건데 2학기 때 돼서 1학기 때 정한 이 발표 주제를 그대로 쓰지 않고 갑자기 바꿔서 발표하면 매우 큰 감점이 들어가게 될 거야. 따라서 실제 발표는 2학기 때 할 예정이지만 1학기 때 아무 주제나 정하면 안 돼. 신중하게 주제를 정해야지. 내가 정말 2학기 때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정하는 게 1학기 수행평가의 최종 목적인 거야. 그러면 이 주제를 잡아서 리로스쿨 어디에 제출하나? 자, 지금부터 필기하면 됩니다. 리로스쿨에 접속하면 왼쪽 메뉴 중에 수행 대회라는 곳이 있고
그 하위 메뉴 중에 과학이 있어. 들어오면 여기 제출 가능한 과제가 있는데 2023학년도 1학년 과학 통합과학 B 일상생활 속의 중력이라고 되어 있고 이 메뉴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마감 기한이겠지. 이번 주 일요일 6월 18일 일요일 저녁 11시 55분까지야. 이때 이제 하루가 늦을 때마다 1점씩 깎이게 돼. 우리 이번 수행평가가 환산하면 10점 만점이거든. 거기에서 1점씩 깎이면 하루 지나면 9점, 또 하루 지나면 8점 이런 식으로 깎이게 되는 거야. 꼭 6월 18일 11시 55분에 입력할 필요 없고 그 전에 입력하면 돼. 미리미리 입력을 해 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미리 입력했는데 혹시 수정하고 싶으면 6월 18일 저녁 11시 55분 이전에는 여러 번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일단은 기한에 늦지 않게 미리 업로드 해 놓는 걸로 합시다. 자, 업로드하는 방법은 여기 게시판에 들어와서 과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야. 과제 제출 버튼 누르면 공지사항 란이 있어. 그거를 지금 같이 읽어볼게. 이거 리로에 들어가도 보이는 공지사항 문구다. 자, 일단 제목은 학번과 이름으로 적어주고 총 3개의 질문에 대답하면 수행평가 완성이야. 자, 그 질문은 30점, 30점, 40점 해서 총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10%밖에 안 들어가니까 첫 번째 질문은 3점, 두 번째 질문도 3점, 세 번째 질문도 4점짜리가 되겠지? 글자 수 제한은 없고 짧아도 되고 길어도 돼. 하지만 길고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나중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생활기록부 통합과학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알차게 적히게 될 테니까 더 구체적이고 길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정한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 예를 들어 블랙홀을 탐구한다, 블랙홀을 분석한다, 일상생활 속의 중력이라는 대주제 내에서 본인이 잡은 소주제 있지? 그것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질문,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한번 적는 거야. 길수록 구체적일수록 훨씬 생기부 작성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천체와 우주에 관심이 많고 나는 우주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다. 통합과학 C 시간에 중력이 매우 큰 블랙홀의 소멸에 관해 배우며 흥미를 느꼈는데 그래서 이 블랙홀에 대해 더 궁금해져서 이에 대해 깊게 탐구하기 위해 이번 과학 B의 수행평가로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은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가장 배점이 큰데 이 주제를 잡아서 2학기 때 발표할 거잖아. 이 발표를 하기 위한, 즉 이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궁금증을 나열하는 거야. 연구의 목표를 서술하는 거지. 내가 블랙홀을 탐구한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적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블랙홀의 관측 방법을 조사한다든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실제 블랙홀에 관해서 조사한다든가 또 블랙홀마다 중력이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조사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블랙홀 탐구라고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적었던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3번에 적은 내용들을 2학기 때 발표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리로스쿨에 들어가서 이것처럼 1번, 2번, 3번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서 과제를 제출하면 수행평가 누구나 다 10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일상생활 속의 중력이라는 대주제 내에서 어떠한 소주제 주제를 잡을지 되게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 친구들을 위해서 과거 선배들이 소주제로 잡았던 그 주제를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 나는 1, 2, 4반, 1, 2, 3, 4반까지 수업을 들어가는데 EBS 온라인 클래스에 이런 필요한 자료를 올리고 있거든.
박지훈 선생님은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박지훈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5, 6, 7반 학생들은 PDF 파일로 선생님께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거를 보내주실 거야. 1, 2, 4반 학생들은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서 이걸 다운받도록 해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합과학 A라고 되어 있는데 재작년에는 내가 통합과학 A를 맡아서 A라고 나와 있는 거고 사실 통합과학 B야. 재작년 1학년 1반 1번 학생은 통합과학 B 발표 주제를 우주는 무중력 공간이 아니다 라는 걸 주제로 잡아서 2학기 때 발표했어. 1학년 1반 2번 학생은 블랙홀에 관한 탐구 이런 식으로 재작년 학생들의 1학년 1반 1번부터 1학년 7반 끝번까지 전교생 학생들의 모두 다 발표 주제를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거든. 요거를 참고해서 내 발표 주제를 잡아도 괜찮아. 여기 보면 발표 주제가 적혀져 있지 않은 것도 있어. 얘는 발표 주제를 잡지 못하고 수행평가를 하지 않은 애야. 요러면은 빵점 처리되는 거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 자, 여기를 보고 이 주제 괜찮은데 나도 이 주제로 발표를 하고 싶다 생각하면 이 중에서 골라서 주제로 똑같이 잡아도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여기 8번 학생 중력을 이용한 놀이기구라는 주제를 잡았어. 근데 9번 학생은 롤러코스터, 바이킹, 자이로드롭의 원리. 11번 학생은 중력이 놀이기구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13번 학생은 바이킹과 롤러코스터의 과학적 원리. 자, 8번, 9번, 11번, 13번 학생은 사실 비슷한 주제 제목을 갖고 있거든. 하지만 막상 실제로 얘네를 2학기 때 발표를 시켜보면 단 한 명도 발표 내용이 같지가 않아. 전부 다 제목은 비슷할 수 있어도 실제 탐구의 목적과 이 PPT 내용과 발표의 이 태도와 대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른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생활기록부도 모두 다 다르게 적히게 되더라고. 그래서 발표 주제를 진짜 뭘로 정할지 모르겠다 싶은 애들은 선배들의 발표 주제를 참고하여 발표 주제를 그대로 따라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잡을 때 그냥 이 주제가 멋져 보인다고 그대로 베꼈으면 안 돼. 우리는 이 주제로 실제로 2학기 때 발표를 할 거란 말이야. 내가 발표하기 적합한 주제,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고 재밌겠다 하는 그런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 거야. 2학기 때 발표는 최소 3분으로 할 거거든. 그러니까 3분 이상의 발표를 하면 돼. 그러니까 3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주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안 돼. 또 주제를 너무 간단하게 잡으면 3분 동안 발표할 거리가 너무 적어서 내용이 풍부해지지 않겠지. 따라서 우리는 3분 발표를 위한 적당하게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주제를 잡는 게 관건인 거지. 한번 선배들이 2학기 때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 그걸 보고 나도 2학기 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야겠구나. 그렇다면 1학기 때 내가 주제를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겠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서 주제를 잡았으면 좋겠어. 1학년 5반의 어느 선배는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어. 그걸 한번 보여줄게. 신연우입니다. 오늘은 중력을 이용한 전정기관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영상을 제작해서 나한테 영상을 이렇게 보냈거든. 그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거야. 자,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빠르게 좀 더 빨리 감기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 우선 전정기관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뇌에 위치하면서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평형기관을 얘기해요. 여기 옆에 보시면 동그랗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과 전정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정기관의 여러 기능 중에 중력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머리를 기울이면 이제 전정기관 속 이석이 기우는데 이 무게가 유모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 균형을 조절하면서 걷고 고개를 돌리는 등이 단순한 혈액까지 마친되어 우리 몸이 다시 안정적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력에 의해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근심의 변화를 인지하고 몸의 변화를 수정할 수 있는 인체 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체 반응을 강하게 하는 기관이 바로 전정기관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신년 후에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면 되는 거야. 지금 3분 16초짜리 발표를 했거든. 3분 넘었으니까 조건을 만족한 거지. 3분 발표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고, 우리 1학기 때는 이런 발표할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잡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출한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내가 어떻게 써주는지 한번 보여줄게.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단원을 공부하며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중력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봄. 조사한 내용을 PPT로 정리해 발표 영상을 제작한 뒤에 학급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나눔의 미덕을 실천함. 전정기관 속 이석이 유모세포를 자극하는 것과 방거리관의 림프액이 관성에 의해 쏠리는 것을 설명하며 물리학과 생명과학 과목의 융합을 도모했다 라고 내가 실제 생기부에 이렇게 적어준 거야. 우리 통합과학은 생활기록부에서 1500바이트의 글자 수를 채울 수 있다고 했어. 근데 통합과학은 과학 A, B, C 선생님 3명이 들어가잖아. 따라서 3명이 대략 500바이트씩 나눠서 생기부를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과학 B 선생님으로서 이 학생에게 수행평가 낸 것을 통해 534바이트의 내용을 적어준 거야. 이 학생이 굉장히 발표도 꼼꼼하게 잘했고 리로스쿨에 잘 작성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잘 적어줄 수 있었던 거야. 대충 쓰면 대충 적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우리 1학기 수행평가 그 주제 적어내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꼼꼼히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보도록 하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친구 한번 소개해 줄게. 얘는 중력을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영상을 제작했는데 자, 이 친구는 영상과 음성을 따로따로 보냈어.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 자, 음성 파일을 따로 보냈거든. 이번 이현선입니다. 영상을 말고 이렇게 녹음으로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슬라이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오늘 제가 할 발표 주제는 중력을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경영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케팅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 제작을 잘 못하겠다 싶으면 음성과 그 화면을 따로따로 보내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제출할 때, 물론 제출은 2학기 때 할 거지만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여러 장을 보냈어. PPT를 만들어서 이걸 캡처해서 사진을 많이 보냈어. 그리고 음성으로 따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음성에서 잘 들어보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저는 이걸 발표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 이런 식으로 보내도 돼. 어쨌건 너희가 그 발표하는 영상이 내가 보기에 제대로 판단돼서 볼 수만 있으면 상관없는 거지. 얘도 3분 26초짜리 발표를 했으니까 기준에 맞는 발표를 잘 한 거야. 그럼 이 학생한테는 내가 생기부를 어떻게 적어줬나 보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단원을 공부하며 평소 경영 및 마케팅에 흥미가 있어 중력을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심화 연구를 진행함. 제품 이름에 과학적 용어가 포함되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제시하며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았다. 반중력 크림 화장품, 중력을 거스르는 아이스크림, 무중력 베개 및 안마 의자 등 PPT에 사진 자료를 정리해 학급 친구들에게 발표했다. 라고 이렇게 쓰면은 전체 1500바이트 중에 내가 546바이트 채워줄 수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또 이에 맞는 어떤 식의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니? 2개만 더 보여주도록 할게. 그 다음 친구는 문과 친구였나 봐. 시와 노래 속의 중력에 대해서 조사한 친구야. (1학년 2반 3번) 김가온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시와 노래 속의 중력입니다. 자, 이 친구는 무려 7분이 넘는 발표를 했어. 이래도 3분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 자, 뭐 조금 더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넘겨보면 이렇게 목차를 제시했고 또 시와 노래 속의 중력을 조사해서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를 분석했고 노래는 러블리즈의 데스티니라는 노래를 분석을 했더라고. 그래서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과학적 내용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했어. 공유가 신부인 김고은에게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달았을 때 나옵니다. 공유가 읽어서 그런지 시가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2연 중간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뉴턴의 사과가 중력으로 인해 땅으로 떨어진 것을 자신의 심장도 계집애에게 사랑에 빠져 떨어졌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지구보다 더 큰 질량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계집애, 즉 김고은을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질량이란 표준으로 정한 분동이 뭐 이런 식으로 시에 나온 과학적 내용을 특히 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한 거지. 또 가요 중에 데스티니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분석했거든. 저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나, 너, 그녀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나는 짝사랑하는 본인인 달이고 너는 나가 짝사랑하는 대상인 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너의 짝사랑녀 태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사에 나온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과 연결시켜서 분석을 했어. 뭐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를 빠르게 넘겨볼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의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 학생에게 내가 생기부를 어떻게 적어줬나 한번 볼까? 중력을 공부하며 시와 노래 속에서 중력이 표현되고 있는 방법에 흥미가 생겨 자세히 연구했다.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에서 뉴턴의 사과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진자 운동을 상대에 대해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석했다. 또한 가요 데스티니를 분석하며 상대에 대한 호감으로 주의를 맴도는 상황을 달의 공전 현상으로 설명했고 그 외에 동주기 현상, 조석, 효과 등이 표현된 가사를 보여주며 중력에 대해 폭넓게 이해했다라고 내가 적어줬네. 이렇게 하면 1500바이트 중에 573바이트를 채우게 될 수 있었던 거지.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보여주도록 할게. 얘는 자이로 드롭의 원리에 대해서 조사한 앤데 안녕하세요. 자이로 드롭의 작동 원리와 붕 뜨는 느낌에 대해서 주제로 발표하게 된 10302 구정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어때? 우리 학교 그 컴퓨터실에서 직접 발표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발표의 형식은 상관이 없어. 뭐 영상을 제작해도 되고 아니면 음성과 화면을 따로 보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직접 본인의 얼굴이 나와서 발표하는 영상을 찍어도 되고 형식은 상관없고 일단 얘도 4분 54초 정도의 분량이니까 3분은 넘어서 기본 조건은 만족한 거지. 얘도 좀 빨리 감기를 해볼게. 저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배우며 자이로 드롭은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데 왜 부서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쭉 진행해 나가는 거야. 하강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놀이기구를 탔을 때 붕 뜨는 느낌을 드는 거, 그리고 심장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것을 하강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도 충분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표의 형식이나 형태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3분 이상의 중력에 관련된 소주제를 잡아서 발표를 할 거고 그 주제를 신중하게 1학기 때 잡아서 리로스쿨에 쓴다.
여기까지가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수행평가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은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도록 하세요. 마감 기한은 5월 18일. 다시 마감 기한은 6월 18일 일요일 저녁 11시 55분까지입니다.